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다락방.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안내해 주실 인천경찰청 117센터 이상희 경사님을 모시고 학교폭력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희 경사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입직해서 이제 거의 10년 넘게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청에서는 이제 청소년 선도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을 또 엮었는데요. 네. 네, 책 제목이 이제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네. 그 책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 이제 네. 잘 이렇게 보시고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수험 생활부터 이제 경찰 들어와서 생활을 또 글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집 나는 꿈꾸는 경찰관입니다를 집필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네. 나는 꿈꾸는 경찰관입니다. 우리 이제 그 청소년 중에서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꿈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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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는 딥페이크 그 성범죄가 성착취물로 이제 규정되어서 단순하게 소지만 해도 그죠? 네. 예, 그리고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되고 실제 그 14세 중학생이 이제 법정 구속 실형을 받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딥페이크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이제 허위 영상물이라던가 이제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이게 좀 직접 이제 저희가 불법 촬영물 같이 직접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대고 이제 네. 촬영을 하거나 그런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정말 거의 진짜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또 한편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제일 또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핸드폰으로도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SNS에 올리던가 해서 유포가 되게 빨라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주변 학생들이 보고서는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발견을 했을 때 그 장면 있잖아요. 딱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 프로필 사진 네, 네. 혹은 올린 사람의 그런 아이디가 나올 수 있게 이런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네, 초기의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그래야지만 좀 신속한 또 수사도 가능한 부분이 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뭐 계정의 정보라든지 뭐 프로필 사진이나 그 대화 내용 캡처한 거를 네. 갖고 있어서 수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폭력이라든가 어떤 사안이든 초기에 네. 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증거 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뭐 관계에 관계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더 피해가 클 수가 있다고 네.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 경사님이 쓰신 이제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이제 학교폭력 대처법에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은 예방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예방의 정답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제가 이제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제 부모 교육을 나가봐도 네.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와 관계없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실제 우리 아이가 당하거나 또 어떤 그
가해나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저는 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부모들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생을 감지했을 때 자녀가 피해든 가해든 어떤 문제에 연루가 되었다는가 감지를 했을 때에 이제 그 대처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피해를 입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든 가해든 분명히 징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모들이 좀 감지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피해 부분 징후를 네. 말씀드리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평상시와 다른 건 거죠. 네, 보통 이제 늦잠을 잔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고 학교 네, 못 가겠다고, 결석하겠다고 막 이런 네, 경우들도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몸에 이제 어떻게 딱 우연히 봤는데 아이의 팔에 멍이 들어 있어. 네. 네, 다리에 멍이 들어 있거나 상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도 있는 거고 있고 네. 있고 또 이제 뭐 평소보다 이제 뭐 안색이 좀 안 좋아요. 네. 예.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기운이 없거나 그리고 또 다른 때랑 다르게 또 엄마 나 전학 가면 안 돼? 네. 아니면은 나 학원 네. 옮겨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127 센터에 들어온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네. 어머니께서 그 자녀분이 이제 경계성 지능장애거든요. 네. 근데 우연히 이제 일기장을 보게 됐거든요. 네. 일기장에서 네. 뭐 살기 싫다 뭐 이런 문구랑 뭐 침 뱉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욕을 한 식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보고서 이제 놀라서 아이한테 물어보고 이제 학교에 신고를 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했던 사례인데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일기장 같은 거 써놓은거나 다이어리 메모장 이런 것도 보고도 부모님들이 또 캐치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금방 캐치를 해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 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아이들이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바로 이제 127에 전화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좀 평소와는 좀 다른 행동들을 하고 무기력하거나 좀 소심하거나 그런 경우들.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소와는 다른 부분은 캐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을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는 어땠냐? 너 뭐 친구랑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화도 음. 평상시에 그런 부모들과 대화가 잘 소통이 되는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이제 평상시에 대화가 되지 않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즘은 거의 SNS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친구들, 소통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기를 휴대폰을 끄린다든가 그걸 이렇게 차단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아이들 우리가 일기장은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고정적인 생각이잖아요. 핸드폰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예전에 우리의 생각이고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감정들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하다못해 이제 그 뭐 종이 한 장에 하찮은 종이에도 이렇게 메모를 극적일 수도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눈여겨 세세하게 좀 아이의 어떤 경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보일 때는 정말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 이제 딸의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딸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사항을 저는 메모를 통해서 알았어요. 메모를 통해서 그것도 좀 더 수위가 좀 높은 거긴 하지만 제 딸 같은 경우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걸 메모로 쭉 써놨어요.
좀 놀라셨겠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그런 메모를 실제로 저는 아이를 통해서 발견을 했던 경우가 네네. 있어서 그 이제 아내와 함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이제 대처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일기라도 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사례가 또 아이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는 좀 부모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미리 관심을 갖고 좀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이게 더 피해는 좀 그래도 나은데 가해 학생 친구를 부모가 알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님이 보시는 가해 학생들의 친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일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그 치장하는 거 있잖아요. 외모라든지 네. 이런 거 네. 문신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외모를 과하게 꾸민다든지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다녀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좀 그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좀 네. 있거든요. 네.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이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그 특성상 예, 그런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네. 좀 친구들하고 의 그런 관계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이렇게 다니거나 뭐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고 온다던가 막 이런 네,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면 막 욕을 해요 서로 막. 씨발 새끼야,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개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감정.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먼저 욕을 했어요. 네. 예, 욕을 해요. 막 이게 기분 나쁘게 뭐 네, 개새끼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네, 손가락 욕부터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촉발이 돼가지고 감정이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식으로 가해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네. 그냥 말 하나 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말투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말을 이쁘게 썼다가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과격해지고. 욕설을 네. 과격해지고 욕설을 하고 막 화를 내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좀 캐치를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반항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네, 이제 특성일 네,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소와는 네. 다른 부분이겠죠. 네. 캐치해야 되는 네. 부분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우리 아이가 좀 이게 장난인지 폭력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상황들. 맞습니다. 네. 특히 저학년 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부분들은 잘 갈라줘야 돼요. 네. 예, 네. 이거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야,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단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네.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기만의 그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침범하게 되면 그게 학교 폭력의 피해라고 느끼게 되고 네. 가해자가 또 돼버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경계가 애매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야 되고 또 근데 보면은 부모님들이 좀 많이 놀라세요. 가해 학생들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다 생각을 네. 하세요. 네. 그럴 리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학생 공부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는 학교에서는 모범적이에요. 네, 공부도 네. 곧잘 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 근데 이런 학생들 중에 교묘하게 네. 왕따를 시키거나 이간질 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부모님들은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터지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네, 폭발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형상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자녀의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정말 안 돼요. 예. 믿어야 되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는 또 용돈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네. 갑작스럽게 아이가 소지품이 평상시에 부모님이 주는 수준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소지품을 갖고 있다거나 네네.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돈 씀씀이가 커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그것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왕따가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 사춘기 시절에 이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때 그 상처가 네.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그 피해든 가해가 됐든 간에 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네. 평상시에 집에서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좀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네, 좀 네.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 폭력 가해와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징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이경사님과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든 부모님들 입장에서 궁금하다. 이것이 학교 폭력인가? 예, 이 기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죄송한데 117로 연결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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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니 그래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또 있는 거고. 네, 그런 네. 부분으로도 많이 네. 전화를 하세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네.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될까요? 그럼요. 예,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세요. 네. 네,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어른들의 싸움으로 와전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 자녀들의 진학에 미치는 문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네. 충분히 이제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감정 갈등으로 이제 확대돼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사님이 볼 때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즘 오늘날 우리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부모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이 점점 사법화되고 있거든요. 원래 네. 이제 이게 학교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솔직히 학교 차원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혹은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이게 학교 폭력 예방법도 이제 점점 이제 수위도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강화되고 네. 예, 이제는 26년도에도 입시에서 대부분의 네. 학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아이들이 좀 더 조심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이런 일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발생하다 보면 학폭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아이만 이렇게 억울하게 뭐 피해든 가해든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네. 이제 충분히 있죠. 예, 네. 예. 상대방 학생도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네. 네. 예, 그게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분이 나왔더라도 이제 징계 처분이 나왔더라도 그걸 심판 집행 정지를 시켜서 네. 지연시키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학 입시에 지장이 네. 생기기 그럼요. 때문에.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양단이 다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이제 피해 학생이 아니고 이제 가해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네. 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당황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렇죠. 그럴 리 없는데 네, 네, 얘가 네. 뭐 거짓말했다, 거짓 신고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나아간다던가 믿지를 않으세요, 잘.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정말 상대방 피해 학생을 정말 네. 가해자로 만드는 네, 경우들도 네. 있는데 일단은 우리 자녀가 피해든 가해든 발생을 하면 피해 사실 확인을부터 명확히 하셔야 돼요. 네. 아이한테 물어보고 이제 부모가 막 흥분해서 막 이럴 게 아니고 네. 예, 일단 침착을 해야 돼요. 물론 쉽진 않겠죠. 자기 자녀 네, 일은 네, 내일이 네. 되는데 그리고 내 자존심의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님들한테는. 그래서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딱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사안을 명확하게 보시고 예,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됐고 정말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자녀와 같이 사과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진짜 정말 선량한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도 극복을 할 수 있고 그걸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네. 원래 상태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힘들어져 버리고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로 같이 싸우게 되면은 더 앙금만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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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피해가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정중하고 진심으로 정말 네. 그 상대방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2003년, 4년 이제 중앙부처에 학교생활 지도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를 뭐 거론하는 거는 뭐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제의를 했냐하면 거기 이제 관계자분에게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말자. 음. 학생과 학생 사이의 갈등, 예,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 부모와 교사 사이의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겠나. 네. 학교 안에서 어떤 폭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감이 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6년, 26년부터는 이제 대학 입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그 어떤 과정에 계속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그러다 보면은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결국에 상처가 누가 갖게 되느냐 아이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어른들의 감정 싸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새롭게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14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제 보면 정말 순간적인 실수로 이제 그 교육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정말 또 새롭게 어떻게 좀 어떤 징계에 대한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입시라든가 어떤 한 학생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것들도 좀 우리가 한번 좀 완화시켜서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제 경사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부모님들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믿지를 않으세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피해 학생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예,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전화 오시면 정말 많이 울먹이면서 힘들게 막 전화하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그렇죠. 일단은 일단 뭐 당연히 뭐 심각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신고를 해서 학폭이랑 뭐 형사 절차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뭐 겪는 일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성인들도 뭐 사소하게 싸우고 뭐 그런 거 갈등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렇죠. 성인들이 싸우고 갈등 있고 해소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때문에 엄청 흥분을 많이 하시고 그 상대방 아이에 대한 그 적개심, 증오심도 생기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네, 이러면서 나는 이거 뭐 형사 고소도 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아이 꼭 징계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이제 갈등 조정이나 분쟁 조정 학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부모님이 너무 감정에 복받치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이제 교직에 오래 있으셔봤지만 아이들은 정말 이제 교육과 선도로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좀 주시고 좀 법률로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이들끼리 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교육 당국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경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 사례를 하나 딱 말씀드리면 정말 그 말씀 맞는 게 실제로 제가 이제 부천의 뭐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인데 3월 2일 날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 친구가 2명의 친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생식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카톡에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전화 왔어요.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전화 와서 선배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그 후배가 그렇게 전화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 생각을 존중해라. 그 아들이 의견에 따라서 해야 돼. 아이들이 괜찮다면 일단은 그 문제를 문제화하지 말아라. 그 다음 날이 입학식이었어요. 입학식인데도 쫙 이미 SNS에 이게 좀 부포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제 저의 후배가
그 아들에게 너 감정이 어때? 너 기분이 어때? 너 괜찮겠니? 네. 그 아들이 아빠 괜찮아. 뭐 친구들인데 괜찮아. 네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가해자가 될 수 뻔한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걸 정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돼서 네, 제가 네. 설득을 해가지고 절대로 앞으로 문제 삼지 않을 거니까 여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종결 처리가 돼서 지금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지금도 그 친구들과 너무 견고한 관계를 네, 맺고 네. 있어요. 예. 네,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들끼리는 다르니까 그럼요. 부모하고는 또 달라요. 그럼요. 예,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적어도 좀 아이가 인지를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의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네. 그 우리 부모님들은 미래를 좀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죠? 예, 끝으로 이제 우리 이 경사님께서 117 센터라든가 또 경찰에 종사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이나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127 센터에 있으니까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들은 약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네, 근데 네. 일단 제가 이 센터에 있으면서 좀 보람 있는 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 뭐 이런 것도 뭐 학폭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네. 좀 물어보시고 네, 절차도 많이 모르세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학폭이 네, 발생하면은 일단 무조건 127이라는 데는 네. 들어봤는데 이게 그 다음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네, 하는지 네, 학폭을. 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폭력 학폭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27이 아니고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예, 네,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네. 예, 그럴 네.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학년들이나 이런 아이들 막 현장에서 싸우고 있을 때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중재를 해줘요. 아, 네, 예, 중재를 해서 네, 네. 앞으로 선생님하고 약속했어. 싸우지 네, 않기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한 1, 2주 있다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봐요. 네, 아이들한테. 네. 그럴 때 이제 잘 지내고 있어? 그 친구랑? 그러면은 잘 지내요? 막 이렇게 한단 그래야 말이에요. 돼요. 그래야 예, 돼요. 예.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들끼리 네, 서로 네. 갈등을 좀 이렇게 또 오해가 있으면은 풀고 서로 잘못한 점 인정하고 네. 화해하고 잘 지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또 제가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갈등을 잘 해소하고 해결한 과정에 더 친구들이 견고해지죠. 네, 네, 네. 네, 예, 네. 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117 센터의 어떤 역할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인지할 때 자녀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원만하게 교육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인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경사님 2주에 걸쳐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그런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감 다락방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